나는 누구이며 세상 밖은 어떤 모습일까? 하지만 이름보다 가격이 먼저 정해지고 태어났지만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채 거래되거나 사라지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영화 속에나 있을 법한 일이 현실로 드러난 건 지난해 3월 1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으로 산통을 호소하는 30대 임신부가 긴급 이송되면서부터였습니다. 즉시 분만실로 옮겨져 제왕절개로 남자아이를 출산하게 된 산모. 아이는 신생아 중환자실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이 아기가 만약에 이제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오지 않고 건강해서 일반 신생아실에 있었으면 엄마와 같이 퇴원을 했겠죠. 추가 치료가 필요한 아이를 병원에 남겨둔 채 출산한 지 6일째 되던 날 퇴원을 했다는 산모 박 씨. 그녀가 병원에 다시 나타난 건 그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난 3월 13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퇴원시키겠다며 병원을 찾아온 산모 박 씨의 모습이 어딘가 낯설었다고 합니다. 산모와 자기가 엄마다라고 온 사람의 체격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주치 선생님도 딱 만났는데 그 얼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치 선생님이 엄마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엄마고 다. 그래서 그럼 내가 누구냐 역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아이 엄마가 아닌 것 같다며 병원 측이 여성을 의심하자 자기가 사실은 언니인데 머리가 아프다면서 이제 가슴이 막 답답하고 머리 아프다면서 이제 막 나갔습니다. 처음엔 산모 본인이라고 했다가 사실은 산모의 친언니라고 말을 바꾼 여성을 병원 측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아이 엄마 행세를 하며 아이를 데려가려고 했던 여성은 대체 누구였을까? 아이의 친모와 지인 사이라고 주장한 박 씨는 친모가 의료보험도 말소된 상태에서 긴급하게 출산하게 되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친모 홀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형편이었기에 남편과 의논해 아이를 부부의 친자로 출생신고까지 마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모순되는 점에 대해서 이제 더 깊게 질문을 하면 질문을 회피하거나 거부했습니다. 답변하기를. 의심이 들어서 디지털 자료들을 압수해서 그런 내용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혐의들이 또 추가로 발견돼서 이제 놀랍게도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3년간 비슷한 수법으로 신생아 4명을 매수하고 1명은 미수에 그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확인된 건 총 4건의 아동 매매가 확인되었고 그 과정에서 1,300만 원 정도의 금품이 오갔습니다. 도움을 원한다는 글을 올리면 도움을 주겠다. 네가 경제적 너 힘드니까 지원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돈이 오갔지 막 돈을 주고 아기를 사겠다는 식으로 접근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출산과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임신부에게 접근해 자기 이름으로 아이를 낳게 하는 수법으로 산모를 바꿔치기 하거나 미혼모로부터 아이를 매수한 뒤 불임 부부에게 보낸 사실이 확인된 박 씨. 산모를 바꿔치기 하는 방식으로 미혼모에게서 아기를 매수해 넘긴 혐의로 30대 여성 A씨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결국 지난해 6월 아동매매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 씨. 그런데 법정의 선임은 박 씨 혼자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씨의 주변 지인들도 한 3-4명 정도가 같이 입건이 됐어요. 그중에는 바람잡이 역할을 했는 사람도 있었고요. 당시 대구병원에서 퇴원하는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 거주지인 경기도 고양시에서 먼 길을 달려와야 했던 박 씨. 그 길에 박 씨의 남편과 친구 최 씨가 동행한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대체 이들의 정체는 뭘까? 아동매매 전문 브로커 조직은 아닌지 의심이 됐지만 이들의 역할과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 2021년 1월경 캐나다에 살고 있는 한국인 불임 부부가 포털 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고는 아이를 부부에게 입양 보내고 싶다며 자신이 미혼모인 척 답장을 보내게 됐다는 박 씨.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아이를 홀로 키울 자신이 없다는 임신부를 찾아 자신의 명의로 진료받게 한 뒤 그의 6월경 아이가 태어나자 자신이 낳은 아이라며 불임 부부 측에 넘겼다고 합니다. 서류상 아이는 박 씨가 낳은 아이였기에 아이는 박 씨와 불임 부부의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로 출생 신고됐다고 합니다.
아버지 같은 경우는 다른 여자 사이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아버지가 그 여자와의 사이로 출생신고가 가능해요. 입양 절차를 밟으려면 이제 법적으로 시관과 많은 이제 절차들이 필요한데 남편의 아이로 이제 등록을 하면 그런 절차들이 필요 없이 바로 본인의 아이가 되는 것이니까 남편의 혼외자로 등록된 아이를 아내가 양자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서류상 마무리되면서 결국 캐나다에 살던 불임 부부는 아이의 부모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부로부터 산후조리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박 씨.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총 4명의 아이를 확보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병원비, 생활비 명목으로 약 1,500만 원의 금전이 오고 갔지만 이를 거래가 아니라 선행이었다며 거듭 항변했다는 박 씨. 만약 본인이 도와주지 않고 그냥 미혼모들 아이 키웠다면 오히려 아동들이 더 위험했을 것 같다. 자기 생각에는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입양을 보내주면 그 아이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우린 친구 최 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민정이가 과거 돈 때문에 대리모를 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박 씨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기 전인 2020년 3월경 오피스텔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리모를 한 사실이 있었던 겁니다. 포털 사이트를 통해 만난 불임 부부와 5,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리모 계약을 했던 것으로 확인된 박 씨.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퇴원까지 박 씨가 불임 부부의 인적 사항을 이용했기에 이후 아무런 제약 없이 박 씨가 낳은 아이를 데려가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대범해지고 나름 기술을 습득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아동 매매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수월한 방법들을 점진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갈수록 대담해져 갔던 것으로 보이는 박 씨의 범행. 설령 박 씨가 미혼모와 불임 부부에게 도움을 줬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간과했다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친생 부부 밑에서 나와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그런 부모와 같이 가정을 꾸리는 것 자체가 기본권이에요. 누구도 지금 피해를 입은 게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는 완전 아동의 의사라든가 아동의 존재를 배제하고 지금 주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선이라고 볼 수도 없고 말 그대로 위법하고 지금 불법한 얘기들입니다. 예. 그렇다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박 씨는 어떤 인물로 볼 수 있을까? 일시적으로 자기가 구원한다라는 감각을 느끼게 주변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도움을 청하고 그 도움을 주면서 나르시즘이 극대화되고 그래서 자기가 마치 구원자가 된 것 같은 감각을 즐기는. 정말 박 씨는 자신을 구원자라고 착각하는 걸까? 아니면 구원자인 척하는 걸까? 지금 이 순간에도 온라인에서는 아이를 보내려는 사람과 받으려는 사람 간의 은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작진이 미혼모를 가장해 아이 양육이 어려울 것 같다는 글을 올리자 잠시 뒤 연락을 해온 수많은 사람들, 모두 아이를 개인적으로 입양하길 원한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산을 4번 겪어서 몸이 회복이 안 되는지 너무 간절한데 임신이 되지를 않네요. 만날 수 있나요? 일단 만나서 상의를 하죠. 주로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전문 브로커 조직원으로 의심되는 인물도 보인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지식인에 한번 올려보고 이 실태를 좀 파악해보고 싶었거든요. 미혼모가 올린 글마다 댓글을 달며 3년째 자주 나타나고 있는 인물이 있어 연락을 취해봤다는 이수진 대리.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겠다. 본인이 이제 27살 대학생이고 이제 학교도 서울 안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 다니고 있고 젊은 남자가 출산 예정일, 그러니까 딱 제가 몇 주라고 했더니 얼마쯤 되면 낫겠네요 하고 너무 이제 그 개월수 계산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단순히 미혼모를 돕고자 하는 학생으로 보기에는 의아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깊이 이제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약간 일련 번호처럼 생긴 거를 보여주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그 표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리스트를 갖고 있었어요. 대화 도중 영문과 숫자로 이루어진 의문의 명단을 보여주기도 했다는 남자. 이게 지역명이에요. 지역명이고 이게 아이 개월수,
이게 이제 여자아이인지 남자아이인지 이제 남자아이면 비, 뭐 보이 이런 식이었고 이게 뭐 생년월일 다름 아닌 나이의 신상을 암호화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명단을 가지고 다니는 남자의 정체는 대체 뭘까? 우린 포털 사이트에 남아있는 그의 아이디를 쉽게 찾을 수 있었고 바로 대화를 걸어봤습니다. 출산을 앞둔 임신부인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자 그가 만나서 얘기하자고 제안합니다. 연락을 시도한 그날 저녁 우리는 약속한 장소에서 그를 기다렸고 잠시 뒤 모습을 드러낸 남자는 임신 8개월째 22살 임신부로 위장한 제작진의 신상을 묻고는 자리를 잡자마자 자신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합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미용센터로 후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도와드리다가 그는 먼저 정식 절차대로 아이를 입양 보낼 것을 권유합니다. 요즘 왜 이런 문제가 이게 이슈가 워낙 됐어가지고 무조건 이름 엄마 이름 출사신고 그렇게 보내는데 이제 거부로 이제 기다렸어요. 내가 사서 실생설계를 해줘. 주민센터에서. 하지만 제작진이 다른 방법에 대해 묻자 뭐 할 수는 있는데 중요하게 보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아이 엄마의 나이 주로 어디서 죽어요. 두 번째는 엄마 아빠의 키 성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건 좀 더 좋은 데로 보완해야 되고 애기는 건강하게 그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래야지 보낼 수 있거든요. 불법 입양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는 남자. 그런데 생각도 많이 느껴져요. 건강하다는 뜻이죠. 더 만져봐야지. 느닷없이 제작진의 배를 슬쩍 만집니다. 실제 임신부의 배가 아니란 걸 눈치챈 걸까? 갑자기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주변을 경계하기 시작한 남자. 그의 정체는 무엇인지 우리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그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요. 들으셔서 알겠지만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근데 뭐 다 녹음하셨을 것 같아요. 잠시 당황한 듯하더니 태연한 태도를 보이는 남자. 브로커라는 쓰면 뭐 구체적인 금액이 오고 가고 뭐 이런 얘기 이렇게 그런 매일같이 나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솔직하게. 제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친구가 혼자서 고생하니까 한 2년 가지고 그렇다면 나이의 신상을 암호화한 명단의 정체는 뭘까? 사실 다 갈아요. 주웠어요. 어디서 주웠어요? 그런 거 뭐 인터넷에 그런 게 떠도나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대상이 커서는 아동매매 브로커와는 거리가 먼 데다 나쁜 의도로 미혼모들을 접촉한 것도 아니라고 그는 거듭 주장했습니다. 남자의 진짜 정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하지만 대화 내용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고 옛날에도 했고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 좀 허탈했죠. 사실 허탈했어요. 아 이거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을 하거나 수사를 할 수 없어. 이 사람들도 나 처벌 안 받아. 그걸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태어난 아기. 문제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입양이 아이만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온라인상에는 애초에 다른 목적으로 임신부나 미혼모에게 접근하는 이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저 100만 원 드리면 혹시 조건 만남이 가능해요? 아기 데려가고 돌아서? 아이랑 소통을 했다는 게 어떻게 됐는지 알죠? 상대도 한다라는 건데 괜찮아요? 더욱 심각한 건 오갈 데 없는 미성년자 신분의 임신부만을 표적으로 삼는 이들도 있다는 점입니다. 저기 왔다. 일단은 우리 서로 오케이 하면 그 집에 가야 돼. 먹고 자는 데 저녁 때 막 해드리고 한 달에 제가 50만 원 정도 해볼게.
앞서 자신이 의사라면서 미성년 임신부를 상담해주는 채팅방을 개설했던 남자. 알고 보니 그의 상담은 성관계를 전제로 한 금전적인 후원, 즉 스폰서 제의였으며 약 10년간 자신이 후원한 미성년 임신부만 4명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후원을 받은 어린 임신부의 사진과 이들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기도 했던 남자. 그의 말이 정말 사실이거나 실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면은 이는 몹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부해서 예물로 있는 애들만 해도 어떤 생각이 많아. 최대한 빨리 가면 좋죠. 후원을 받을지 말지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하면서 은밀한 장소로 이동하자고 제안하는 자칭 의사. 남자의 말은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안녕하세요. 저희 그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제작진임을 밝히고 대화를 요청하자 네, 이리 와보세요. 카메라 주시고. 저기 저 여자분이 임신을 해가지고 네. 도움을 달라 그래서 네. 도움을 줄 거예요. 어떤 도움을 주시려고 한 거예요? 금전적으로. 금전적으로? 그 지금 들어보면은 미성년자 다른 분들도 같이 지낸다고 했는데 그게 맞나요? 뻥? 다 뻥이고요. 네. 그냥 이거는 그냥 뭐 저도 궁금해가지고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한 거였어요. 단지 호기심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일 뿐 미성년 임신부들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맺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극구 부인합니다. 본인이 했다고 하셨잖아요. 어디 가세요? 그럼 잠깐 얘기만 해요. 네. 그렇다면 그가 우리에게 보냈던 앳된 얼굴의 임신부들 사진과 성관계 영상의 정체는 뭘까? 솔직히 나 이때 한가한 것도 아니고. 실제 뭐 의사는 아니시에요? 저는 회사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였으면 이루어지는 거죠. 안 하죠. 뭐 어떻게 무서워서 거기다 임신해요. 근데 아까 사실 대화 내용 나는 거 보면 너무 다 구체적이다. 구체적이죠. 걔가 되게 구체적으로 계속 물어보니까. 모두 다 지어낸 얘기라고 항변하며 자신은 실제로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강조한 남자. 이렇게 애들이 임신해가지고 지울 수 없어. 세반는 애들이 되게 많구나. 근데 뻥튀기로 와 정말 이렇게 애들이 보호받을 데가 없구나. 저도 애기가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럼요. 그가 우리에게 한 말은 모두 사실일까? 그의 진짜 정체는 뭘까? 미혼모를 돕겠다며 은밀하게 접근하는 이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누군가에겐 팔고 싶고 또 누군가에겐 사고 싶은 존재. 미혼모가 낳은 갓난아기를 불법으로 입양한 뒤에 15개의 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 사기에 이용한 한 달 정도 된 아기 6명을 돈 주고 사들인 2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이런 일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 대부분 아동 관련된 범죄는 그래도 아동이 살아있으면 그렇게 크게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아동이 매매됨으로 인해서 아동에게 뭔가 눈에 보이는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처벌을 하려고 하는 게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돈으로 아이를 사고 파는 행위가 끊이지 않는 까닭은 1차적으로 아동 매매에 대한 가벼운 형량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큰 범죄다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뿌리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위험한 거래인 줄 모르고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입양 보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 줄 알았다는 미혼모들. 그리고 이제 잘못된 입양을 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이한테 미안하죠. 근데 엄청 두려웠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주변에 좀 어떤 미혼모 지원이나 아니요, 한 번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했었어요. 너무 급하고 이러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니까 그 알아보는 그 절차? 그런 거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앞길이 막막한 이들이 해답을 찾기 위해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것은 온라인 공간이었습니다. 정보 접근성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게 좀 취약한 위치, 환영받지 못하는 임신, 누구도 곁에 없는 이런 홀로 있는 경우에는 정보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기 발로 사무실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올 거라는 그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온라인에다가 도움을 요청할 때 가장 먼저 접근하는 사람이 바로 정부여야 되는 거죠. 그런 공식적인 절차를 하는 것이 본인들을 위해서도 아이를 위해서도 최선이라는 거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게. 그러니까 미혼모들이 정말 당당하게 애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게 필요하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2010년 7월 사망한 채 발견된 강남경찰서 소속 고 이용준 형사에 대해 기억하시거나 사망 당시 상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서울 소재 중식당 동방명주에 대해 잘 아시거나 그곳에서 근무하신 적 있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